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그리고 여러분들 그 롯데캐슬 2차에는 오피스텔이 있죠. 근데 그렇죠. 이게 지금 최초의 오피스텔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이방사TV의 쉬운 남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신 팀장입니다. 네, 여기 가운데 분은 저희 롯데캐슬 2차 지금 분양하고 있는 그 분양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님이세요. 분양 담당 대행사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초 오피스텔이 아니고 아파텔이죠. 최초의 아파텔이 들어왔어요, 이천에. 그래서 이렇게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이런 아파텔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분양 가격이 이제 3억 초반이죠. 그러니까 조금 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죠? 저도 뭐 궁금한 거는 네. 상업 지역에는 20평대 아파트를 안 짓나요? 오. 아까 얘기한 이제 이 지역 지구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건. 우리나라 땅은 네. 이건 다 아시겠지만 상업 지구에는 30% 이상의 상업 시설이나 아니면 오피스 건물들을 짓게 돼 있어요. 네. 전체 연면적에 네. 30%를 다 상가로 지어버리면 롯데 1차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0%를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마트가 워낙 넓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2차에는 마트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또 넣을 수는 없겠죠. 또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마트를 빼고, 그렇다고 해서 상가를 무한정 지으면 그 상가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집어넣습니다. 이천을 제외하면. 이천은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상품은 없었어요, 이때까지.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아파텔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파텔이라는 거는 네.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랑 똑같아요. 이게 아파텔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룸들 위에 두 채 있는 아파텔, 이거는 아파텔이 아니죠. 이거는 오피스텔 위에 있는 조금 더 큰 오피스텔인 거고, 네. 이 아파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아예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이렇게 이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오피스텔의 8사가 넘어가면 공급 면적이 네. 이제 전용 면적이 8사가 넘어가면 바닥 난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 그래서 대박. 그래서 바닥 난방을 네. 할 수 있는 와. 아파텔이라는 건 대부분 다 8사형이에요. 와, 이사님 네. 대박이네요. 처음 알았어요, 저 진짜. 그래서 오피스텔을 와. 크게 짓지는 않고요. 사실 와. 또 오피스텔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요.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네. 별로 안 짓고 싶어요. 저희 이 주차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안 짓고 싶지만, 근데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이제 상품들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30%는 상가여야 한다는 거죠. 그 조례마다 틀린데, 아. 네, 보통 30%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예외 조항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네. 인센티브 주고 뭐 이렇게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피스텔을 지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예. 왜냐하면 초고층으로 짓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지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2차 사업에서도 사업주체인 시행사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네. 오피스텔을 8사형, 그러니까 아파텔로 해서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뭐 원룸으로 가도 되고 뭐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겠죠. 네. 근데 8사형 아파텔로 간 거죠. 원룸으로 가면 네. 아파트가의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러겠네. 이거는 아파트가 주력이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조화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건물 한 채를 다 오피스텔 원룸으로 지어버리면 이게 어차피 이게 공유 면적을 같이 쓰는 건물이고, 편의시설이나 그 우리 뭐 러닝머신 같은 운동시설을 같이 써야 되는 건데, 이거 네. 둘 다 같이 써야 되는 건데 오피스텔을 집어넣는 거는 조금 잘 다른 거죠. 오피스텔 보통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원룸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원룸이라고 얘기하면 빌라형 원룸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다가구 주택. 네, 다가구 주택에서의 원룸을 얘기하는 거고, 오피스텔은 하나의 별개의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게 세대수가 제법 돼서 이제 어떤 경비나 어떤 용역의 시스템을 같이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오피스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다 공이 똑같지만 오피스텔이 월세가 더 비싸죠, 당연히. 네. 당연히 비싸고 관리비도 더 비싸죠. 그렇죠. 원룸은 아무런 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관리하기 상주를 하잖아요, 오피스텔은. 예,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런 오피스텔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은데,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변형한 게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원룸을 짓지 않고, 만약에 롯데캐슬 2차의 옆에 원룸이 84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작은 원룸이 깨알같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겠네요. 원룸 임차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싱글족이나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면 회전이 빠르거나 그리고 주차 대수 때문에 또 어렵겠어요. 높이도 줄었겠죠. 그러네요. 그것도 있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임차인들이 많이 사니까 네. 고급 아파트에 적용되는 개념 아니죠. 그래서 타워팰리스도 대형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가 있지 원룸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네, 상업지역에 짓는 아파트랑 오피스텔 관리비 개념이 왜 틀린가요? 주상복합 아파트랑 오피스텔 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관리비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일반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 오래된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이제 공유 면적 때문에 그래요. 공유 면적. 공유 면적 상업시설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상가의 관리비의 일부가 아파트로 넘어갑니다. 와. 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상가 관리비를 일부 부담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앞에 분수대가 있고 물이 막 흘러 넘쳐요. 네. 착착착 흘러가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막 조명 막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그거를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5대5로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상업시설은 그런 게 분수대가 있고 사람들이 옷 입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아파트는 내가 왜? 뭔 죄야? 무슨 죄야? 그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게 민원이 하도 들어가니까 이게 누가 하라 그런 게 법에서 딱 정해줬어요, 이제. 그래서 각각의 입구를 다 따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1차 사시는 분 중에 그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왜 1차 아파트에서 마트로 바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안 만드냐?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네.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겁니다. 예. 아파트를 바로 다이렉트로 상가하고 연결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걸 연결하면 관리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네.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리시킵니다.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롯데캐슬 1차 사는데 네. 매월 들어오는 이 관리비가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비가 비싸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틀려진 얘기고요. 이제는 이제 옛말이 돼버렸네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 관리비가 비싸다라는 얘기도 네. 이게 결국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아파트랑 오피스텔과 상가를 지금은 세 개를 구분했는데 옛날에는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만 별도로 딱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분리를 시켰어요. 아파트만 그리고 나서 네. 오피스텔과 상가가 또 공유 면적을 같이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민원이 되니까 오피스텔도 뜯어가지고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를 각각 다 관리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많이 똑똑해진 거네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전국 아파텔 입주자 연합회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아파텔들을 다 뒤져가지고요. 비교했어요. 네, 아파텔과 아파트와 이걸 비교해가지고 막 수십 장의 관리비 영수증을 비교하셔서 어디가 비싸네, 어디가 싸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이제 저도 그 자료도 받고 살아도 받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런 게 있죠. 이제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기본 요금은 조금 더 비싼데 전기를 많이 썼을 때는 이득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든 법률상 오피스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에 살면은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지. 이게 관리비가 막 뭐 되게 비싸고 이런 거는 옛날 얘기죠. 네, 옛날 얘기입니다. 와, 정말 진짜 명확하고 아주 답변이 귀에 쏙쏙 박혀요. 네, 좀 이제 도움이 되셨죠? 질문 다른 분들도 있으시면 쫙쫙 해주세요. 트는 동안에 중간 질문. 네. 답변 하나만 해주시죠.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메리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이천에는 아파텔이 없습니다. 네,
아파텔이 없어요. 이천에는 없고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파트와 동일한 생활 여건을 갖춰준 독립적인 건물을 아파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 위에 2개 있는 3룸을 아파텔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천에서는 그냥 아파텔이라고 해서 얘기하던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섞이지 않고 딱 그 주거형으로 들어오는 거 누가 봐도 주거형이다 아파트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아파텔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건물이 이천에는 없기 때문에 뭐 메리트가 그런 거겠죠. 예, 일반 아파트하고 동일하다라는 것들이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2차는 그냥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이. 예, 생활적인 부분이 거의 똑같죠. 제가 아까 강남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사실은 강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지역 위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호갱노노 이게 지금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동산 박사예요. 전부 다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맞아. 집 한 채를 살려고 해도 공부를 하고 사야 진짜 되니까. 공부해야 돼요. 아까 저한테 뭐 화내신 분도 계세요. 그 돈이면 용인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 개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물론 제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게 바로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게 지역 위계를 아시는 분인데 이 지역 위계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요. 근데 그 말에 네. 그 돈이면 용인 가겠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용인에 4억짜리 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쵸? 그럼 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조금 더 얹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예. 여기 이게 호갱노노가 요 사이즈로 보면 나오는구나. 네네. 예, 대충 가격이 나오죠. 그렇죠. 예, 대충 그냥 봐도 뭐 이쪽 동네가 좋겠네. 판교 이쪽이. 네. 그죠? 여기서 내려가면 정자동, 대장주죠. 네. 넘어가면 동천. 그죠? 그리고 구미나 죽전은 조금 떨어지고 가격이 풍덕천동 내려가면 조금 더 떨어지고 네.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역 위계인데 제가 용인 쪽을 잘 알지는 못해서 다만 이게 동탄이죠? 여기 동탄이죠? 네. 네, 엄청나죠? 네. 이게 동탄도 보면 이게 끊겨져 있어요. 그쵸? 그냥 쉽게 얘기하면 크게 보면 판교. 네. 판교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광교. 그죠? 네, 광교가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이 동탄. 이게 지역 위기예요. 동탄의 새 아파트가 광교의 새 아파트 가격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광교의 새 아파트가 판교의 새 아파트의 가격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지역 위기. 지역별로 이제 그 돈이면 어디 가겠다가 나오는 적용되는 거구나. 거죠. 자연스럽게. 자,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게 보는 시장이 있고 작게 보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건 크게 본 거고요. 네. 좀 더 좁게 보면은 그 안에서도 그 돈이면 이 돈이 넘어가면 우리 차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가격 넘어가면 그랜저 사고, 그죠? 네. 그랜저보다는 거기서 그랜저 가격에서 조금 더 못해서 제네시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주택도 똑같은 거예요. 입지와 시장, 브랜드, 상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가격의 위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네. 얘기하셨죠. 네.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죠. 동탄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시범단지 쪽. 그러네요. 이쪽이 5억 제일- 가까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비싸고 6억짜리 중간이 그 다음이고 요 밑에가 제일 싸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점점 이게 틀려지죠 가격이. 그렇죠. 저기에 왕관 표시가 된 건 뭔가? 청계동? 그러게요. 왜 걔만 6억이고 왕관 표시가 있지? 오. 이게 아파트가 되게 많아서 여기는. 그러네요. 근데- 갑자기 금액이 근데- 막 나오네. 근데 왕관은 9억까지도 있어. 이게 대장 아파트 이게 아. 호갱노노를 제가 즐겨 보는 게 이게 되게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누구나 다 전문가거든요. 이거 찍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다 나옵니다. 가격이 최근에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고요. 예. 네. 최근 1개월에 매물 평균 7억 3천만 원이고요. 찍어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후기까지 남겨져 있고.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조그만 개념 잡아서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동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계 시장에 흘러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 강남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위계가 제일 발전한 곳이 강남이에요. 이게 지금은 제가 크게 신도시별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지역별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아파트끼리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아파트 안에서도 동별로 또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타동. 아, 너 몇 동 살아? 103동 살아. 이야, 너 좋은 동 사네. 너 어디 살아? 106동 살아. 너 저 뒤에 사네. 아, 거기 도로가 앞에서 시끄럽잖아. 뭐 네.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잡히는데 이천은 그런 게 없죠.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듣기에는 좀 머나먼 얘기 같고. 그러니까 이게 도심으로 서울로 강남으로 갈수록 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위계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지역이 조금 이제 이렇게 시골로 올수록 음, 그 뭐 이렇게 동네나 뭐 지역이나 이렇게 위계 차이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간격이 이제 그런 근데 이게 이제 이천으로도 발전될수록 위계는 점점 더 심해진다. 이천으로도 이게 점점 오고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네. 그러니까 이 위계 시장이 오거든요. 이게 근데 벌써 끝나가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저희 뭐 질문 마저 못하신 분들 혹시 막간을 이용해 질문해 주셔도 되고 저희 이사님이랑 같이 방송했는데 만족도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 최대 시청자 수가 한 36명 됐던 것 같거든요. 아직도 끝났는데 네. 24-5명이 있네요. 네, 이렇게 시청률 높은 거는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사님 혹시 파워가 네, 파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됐던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방송 특히 네. 네, 저희도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봐가지고 준비하신 거를 다 전달을 못 해드려서 저희가 네. 죄송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방사